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꿀입니다. 쌍화꿀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산거입니다. 아우 예,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럼요. 텐션을 탁 업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 예, 역시 텐션이다. 자, 일단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 오래간만에 우리 저기 뭐야?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아니 댓글들이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유튜브와 그 팟빵에 지금 동시에 네.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게 팟빵에 아주 이거 지금 걸리버 연기 댓글들이 폭발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댓글 한번 읽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는 이거 뭐 자르고 가실 건가? 네? 아, 나가면 되죠 뭐. 그럼 팟빵으로 오시고 유입도 되고 뭐. 아, 그런 겁니까? 그럼요. 아, 일단 그렇습니다. 아, 일단 그 JYH610님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모험한 걸리버가 생각이 난다. 그리고 후이는 편은 한번 직접 읽어보고 싶다고 말씀도 주셨고, 의천검님께서 아주 잘 들으셨다. 이 후이는국이 원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났다. 맞아요. 공산주의죠. 맞아요. 약간 그런 그래서 느낌이 있어요.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과 트로츠키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처음 태동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의 생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고, 케라시스님께서 오래간만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잘 때도 듣는데요. 근데 거인국 얘기할 때 잠이 드셨대요. 아, 듣다가 꿈에 거인에게 살려달라고 빌다가 깨셨대요. 심장이 엄청 뛰고 꿈에서 깨고 난 뒤에 안도하셨다고. 4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 꿈을 꾸고 나서 왠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나셨다. 잠깐 동심으로. 네, 어린 시절 동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 케라시스님께 아주 우리가 동심을 선물해드린 시간이었다. 잘 때 들으셔라. 라고 하셨고, 우리 제와의 610님께서 287화 우리 거인국 편에 5,000개씩 후원하셨습니다. 빰빠밤빠밤 박수!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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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 그렇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뭐 아주 그냥 오래간만에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 아이고 전화기가 이를 놓고 하자. 이거 아재다 아재. 우리 그 JYH610님께서 예전에 한비자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이 책을 보내주신 책이군요. 네, 보내주신 책입니다. 제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한비자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걸리버 끝나고 한번 한비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한비자를 한번 오늘부터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가 뭡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한비자. 저도 사람 이름이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그 외국 여행 가실 때 공항에서 뭐 가지고 가십니까? 비자. 그렇죠, 비자. 여권. 비자 한 개 갖고 갑니까? 두 개 갖고 갑니까? 비자를 여러 개 가져가요? 그래서 한비자. 하나라고? 그 약간 진짜? 그거 비행기 탈 때 신발 먹고 타야 돼요랑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게 아니라 한비자는 이름이죠, 이름. 사람 이름. 사람 이름. 그럼 한씨인데 이름이 비자인 거예요? 한비가 이름이고 자가 선생 그건가? 그렇죠. 한비가 성과 이름이죠. 한씨입니다. 한씨. 한비. 그럼 외자네, 외자. 그렇죠. 이름이 비. 그리고 자는 우리가 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죠? 공자, 맹자. 그렇죠. 자가 들어간 거는 자는 뭐 선생님 이게 존칭어예요, 존칭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공자는 이름이 뭐예요? 공. 아니야. 성이 공이에요. 성이. 이름은 구. 공구. 그러면 맹자는 맹구. 좋았다. 좋았어요. 그래서 맹이 성이고 맹선생님으로 자를 붙인 거죠. 맹가. 그럼 맹자는 맹가가 이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서 자자를 붙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위대한 학설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 대표적인 그 학설을 이끌었던 대선생님들이 있었겠죠. 그 선생님들을 우린 자를 붙이죠. 특히 뭐 우리가 유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알죠, 그죠? 뭐 공자가 있고 공자 유교 쪽으로 보면 맹자, 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가 들어가잖아요. 대선생님.
아 선생님. 대선생님이란 뜻이죠. 큰 선생님. 자는 잘 안 붙여요. 그래서 원래. 아 그럼요. 자를 붙인 일이 잘 없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춘추 전국시대 때 나왔던 이런 다양한 학설들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제자 백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자 백가. 야. 제자 100명의 선생님 아니다. 제자가 100명이다. 제자 100명을 두고 있는 선생님. 아 제자 100명이 되면 큰 선생이 될 수 있다. 요렇게 또 우리 번님께서는 제자 백가가 뭐다? 대충 알아서 저도 대충 말해봐요 그럼. 100가지 가문. 오. 네. 그 정도로 100가지의 이제 뭐라 그러지? 사상들. 100가지 사상. 네. 그런 것들이. 제자는. 제자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네. 금방 다 배웠는데 자가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수많은 자들이 나왔다는 거겠죠. 아 제자가 그거 제자예요. 그 반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모든 모든 자들, 모든 스승들 그리고 이 스승들이 이룬 문파들이 100가지의 가문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100이라는 거는 진짜 딱 100개가 아니에요. 그만큼 많다라는 개념. 그렇죠. 그래서 춘추 전국이라는 이 시대가 굉장히 중국에서는 혼란하던 시기였어요. 혼란하던 시기니까 아주 다양한 사상들이 나오고 다양한 사상들 속에서 그 사상을 이끌었던 어떤 사상가들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백가쟁맹, 쟁맹, 100가지 가문, 쟁, 논쟁? 우리가 논쟁? 참새가 막 수많은 참새들이 있는 데 가면 어떤 소리가 들려? 막 찍찍찍찍찍. 그렇죠. 쟁맹. 새가 칙칙칙칙칙 거린다. 그러니까 이 그만큼 많은 게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많은 학파들이 서로 네가 맞니? 야 유가가 맞다. 아니다. 뭐 법가가 맞다. 도가가 아니다. 맞다. 도가가 맞다.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혼란의 시기에 뭐로 다스릴 거냐? 이 사상으로 다스린다. 아니다. 저 사상으로 다스린다. 높은 선생님들의 썰전하는 약간 썰전. 백가쟁명은 이제 썰전과도 같은 말이다. 그러면 그 시대가 그렇게 혼란했나? 정말? 춘추 전국. 혼란했죠. 춘추 전국 시대가 언제쯤인 것 같아요, 대충? 주나라. 그래 우리나라로 치면 대충 이해가 되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럼 언제일까 그때 혼란한 시기가? 그때 들었었는데 언제죠? 삼국시대 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훨씬 그 전이죠. 이전에. 훨씬 전이죠. 고조선? 고조선 때죠. 네. 우리나라의 고조선 때예요. 그러니까 공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춘추 시대 아주 유가가 태어나죠. 네. 그 대스승이잖아요. 그럼 그때가 춘추 시대인데 이때가 인도에는 부처님 시대. 기원전 500년.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시대. 네. 이때예요. 이때. 현인들이 막 태어날 때. 그리고 막 스파르타 300 막 이럴 때. 네. 이때가 춘추 전국 시대. 걔네들은 막 전쟁하고 이럴 때. 그때 서양에서도 굉장한 학자들이 나왔고 동양에서도 굉장한 학자들이 나왔죠. 그때는 막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갑자기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즌 2 마지막 편이 뭐였어요? 추계 시대였잖아요. 추계 시대. 그 시대를 추계 시대라고 불러요.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대에 이렇게 문명 벨트 안에서 모든 굉장한 학자들이 나온 시대죠. 그때가 중국에는 춘추 전국 시대고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제자 백가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한비자도 그럼 제자 백가 중 한 명인가요? 그렇죠. 한비자도 제자 백가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 제자 중에 자죠. 네. 한비자. 네. 그럼 백가 중에 어느 가일까? 무슨 가예요? 대충 한번 때려 맞춰봐요. 아는 가 중에. 한비자 권력의 기술? 권력? 권력이니까 권가? 법가요, 법가. 법가. 법으로 다스린다고. 그렇죠. 맞아, 법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면 숫자로 얘기하면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221년까지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쳐서 그 한 500년 정도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왜 기원전 221년에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날까? 뭔가 좀 시끌시끌한 게 정리가 됐나? 그렇지, 정리가 됐지. 어떻게 정리됐을까? 통일. 하나의 그런 가로 통치를 되겠다고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아니면 하나는 맞아. 하나로 정리된 건 맞아. 그 청나라?
청나라는 저기 그 소현세자 때잖아. 조선시대. 기원전이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은 바로 아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다 정리해 버려요. 저거 몽고? 몽고는 고려 때고. 아주 지식이 막 엄청나다. 아는 거 다 나온다. 아는 거 다 나온다. 뭐더라? 우리가 제일 유명한 만리장성하면 떠오르는 사람. 만리장성? 만리장성 짜장면. 동네 중국집에 만리장성 짜장면 세트. 진시황제. 아 진시황. 진시황이 그 당시에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네. 전국 칠웅이라 그랬어요. 그 전국 시대에 7개의 나라들이 이제 막 두각을 일으키는 거야. 그 칠웅 중에 진나라의 네. 정이라는 왕이 네. 칠웅을 전부 다 통합해버려. 통일시켰구나. 천하 통일을 이뤄내버리지. 그게 진나라의 첫 번째 시작할 때 시황. 시 황제. 처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 진나라의 영정이라는 왕이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해서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다. 진시황.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진나라에 처음 시해서 왕이 되었다. 그게 진시황이다. 그렇지. 진시 황제가 된 거야. 그 황제란 말도 진시 황제가 처음 썼죠. 네. 그렇구나. 왕 하다가 이제 황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다 통일했다. 통합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가 너무 약해진 거야. 약해지니까 그 밑에 제후국들이 야, 그럼 이거 한번 뚝갑 해볼만한데 서로 이렇게 된 거야. 그때는 제후국들을 이제 그러니까 천하통일한 주나라만 왕이라고 했어. 그때는 왕. 제후. 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송나라 이런 데는 전부 다 제후국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공이라고 불렀다. 그 송나라의 누구 공 이렇게 무슨 공 이렇게. 그런데 전국 시대가 되니까 야 우리도 그냥 왕 쓰면 안 돼? 우리도 나라인데. 야 우리도 그냥 왕 쓰자. 저 주나라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뚝갑 하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춘추 시대보다 전국 시대를 더 혼란하다고 한 거지. 그리고 이 전국 시대는 다 왕이야 그냥. 내가 다 왕이다. 근데 그 왕을 다 뚝갑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 진나라에서. 그 진시황. 진나라의 정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다 뚝갑한 거야. 그리고 하나를 이루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왕 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처음 왕들 위에 있으니까 다 왕이니까.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을 쓴 거지. 처음으로 쓴 거지.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그 환웅, 그 다음에 당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당군이 우리 고조선의 시조고 당군 왕검이 계시지만 당군 왕검 이전에는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라는 분이 계셨고 환웅이 막 법률 365가지도 만드시고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줘가지고 막 교화도 시키고 짐승도 교화시키고 그런 분이 계셨고 그분보다 더 위에는 환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쫙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아래 삼위 태백의 인간들이 참 살만하다. 천부인 세계를 환웅에게 줘가지고 내려가서 다스려 볼래? 하더라. 막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럼 중국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들 상상 속에. 그 시대를 중국에는 3명의 황과 5명의 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삼황오제. 삼황오제. 이 삼황오제라는 8명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나타난 시기. 우리의 환인과 환웅처럼. 그래서 그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를 진시황이 듣고 천하 통일한 다음에 그래 하면 삼황과 오제를 따서 나는 그럼 황제 할래. 삼황과 오제를 따서 황제. 그래서 삼황오제가 된. 황제. 그게 황제가 된 거죠. 삼황오제 중에서도 황제라는 사람은 있어. 근데 그 황제는 누를황, 우리가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할 때 그 황을 쓰고 한자가 달라. 이때 황제는 그걸 뛰어넘는 거지. 전설 속에 나는 최고의 권력가. 그래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 그러니까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중에 전국 시대의 제일 끄트머리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끄트머리에 있을 때 이 진시황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야. 한비자. 그렇지. 이 진시황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한비자가 있는 나라를 침공해. 만나고 싶어서 침공했다고. 침공하면 거기에 외교사절로 얘가 나올 거야.
그 다른 나라 왕이 이 나라에 있는 대학자를 만나겠다는 건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춘추와 전국 시대 때 있어가지고 제자 백가의 그 자들 네. 그리고 백가라는 거는 하나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 학설을 따르면 진정한 이 천하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제왕학이야 이건. 그런데 군주. 그 중에서 야 유가로 하면 돼, 법가로 하면 돼, 묵가로 하면 돼, 막 이런 가들이 있잖아. 네. 근데 그 중에 법가의 최고봉이 한나라란 나라에 있었다고. 그래서 한씨거든, 한비자가 한나라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나라의 진시황이 야 너희 한나라 그 한비자 좀 만나자. 그러면 이거 만날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만나겠네. 저 학설로 만약에 천하통일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가서 뭐 야 나와 한번 보자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침공을 해버리지.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충격적인 거야. 한비자가 쓴 글을 읽고 진시황이 너무너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난 이 사람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꿈을 꿨단 말이지. 그런데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글로 사랑했던 이 한비자를 직접 만나게 된 거지 결국. 만나서 나랑 얘기 좀 하세요 하고 딱 얘기를 해보니까 충격받은 거야. 무슨 충격을 받았습니까?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글로 봤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서. 번님은? 실망해서. 번님이 더 가까워. 아 진짜요? 실망했지. 왜 실망을 했지? 말더듬이었어. 한비자가 말더듬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정말 잘 쓴 거야. 글을 자기는 말을 더듬으니 이 소통 능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렇죠. 글로. 그래서 글로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장력이 엄청난 거였지.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너무 감동했는데 막상 그 딱 환상이 있을 거 아니야. 와, 얘랑 나랑 만나가지고 머리를 딱 마주치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침 튀겨가면서 막 이거 국정 논의해가지고 그래 이대로 하자 하면 천하 통일이 될 것 같은데 막상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해. 안녕하세요. 얘는 너무 실망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실망했다고 얘를 버릴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 네. 글이 그렇게 잘 적었는데. 얘 진시황 정도 되면 아는 거야. 얘를 가진 놈이 천하 통일한다. 얘를 가진 놈이 천하 통일한다. 그래서 진시황의 선택은 꼬시기. 꼬시기? 없애나? 죽여버리지. 그래서 한비자가 일찍 죽어. 그리고 진시황은 한비자의 법가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기틀을 잡은 다음에 바로 천하 통일해버리지. 어차피 말로는 아니고 이 글로서 이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중국이 최초는 아니죠. 원래 그 전에 주라는 나라가 있었고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쭉 나라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춘추 전국 시대를 최초로 통일한 이 진시황의 진나라. 네. 이 진나라가 뭐로 통일했느냐? 바로 법가로 통일했다. 그러니까 한비자라는 이 책 자체가 법가의 모든 총 핵심을 담고 있는 한비자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중국에 있어서 제왕학이 되는 거지. 리더가 되려는 자 한비자를 봐야 된다. 그게 바로 한비자인 거죠. 구미가 좀 당기십니까? 네. 구미가 당긴다고? 리더가 돼야지. 리더가 되고 싶다. 이 욕심은 아주 그냥. 한자인가 보네요. 한비자. 그렇죠. 그래서 이 한비자라는 책은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네. 겉으로는 유교를 표방한다. 겉으로는. 하지만 안으로는 법가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중국의 양대 정치에 있어가지고 양대 사상이죠. 그래서 나중에 진나라가 망하고 항우와 유방이라는 두 걸출한 영웅이 또 나타나가지고 둘이 막 치고받죠. 그래서 초나라와 한나라라는 두 나라가 치고받을 때 초한지. 그렇지, 초한지. 그게 초한지가 게임으로 나온 게 장기. 맞아요. 녹색이 초, 맞아요. 빨간색이 한. 그 항우와 유방이 싸우는 거거든. 진나라 진시황이 죽고 진시황 아들 때 이거 이제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때 유방의 한나라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쇼츠로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곤혹을 겪고 있는데 한민족 한족. 한나라. 중국의 한족이라는 한은 바로 유방의 그 한이란 나라예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우리가 한자 할 때 한. 네. 한비자가 있었던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통일했던 그 당시 전국 칠웅 중에 하나였던 한비자의 한 그리고 한비자 성인 이 한은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이랑 같아요. 두 한자가 달라요. 네. 한인데 두 한자가 달라. 우리도 대한민국의 한이랑 중국의 한나라라는 한은 달라. 유방의 한나라는 다르다고. 네. 어쨌든 그 항우와 유방이 싸워서 유방이 이기죠. 그리고 중국의 한이라는 나라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한이란 나라가 생겨서 이 한이란 나라가 표방한 게 바로 유교죠. 유교가 이때 국교가 됩니다. 공자가 이때부터 떠요. 진시황 때는 공자가 안 떴어. 진시황제 때는 분서갱유를 했다고. 그 말이 뭐냐? 분서 책을 우리가 분신자살한다 하잖아. 네. 분신. 그러니까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갱도 네. 파묻어 버린다고. 유학자들을. 그래서 그래서 분서갱유를 했을 때가 진나라 때야. 그래서 이때는 유가가 아주 박살이 나버려. 그런데 진나라가 망하고 바로 망하죠.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나왔을 때는 유교를 갖고 와. 그리고 안으로는 얘들은 법가를 그대로 써. 그걸 아는 거지. 어떻게 통치네. 겉으로 안으로는 어떻게 밖으로는 어떻게 요거를 잘 활용했던 게 바로 그 한나라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의 어떤 강력한 리더가 통일을 시킬 수 있었던 건 뭘까? 그리고 하나의 제국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게 나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회사라면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동호회와 같은 조직이라면 하다못해 우리 집안에 내가 가장이라면 집안은 그러면 뭐로 다스릴 거냐는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신 나를 닦고 제가 집을 제국 나라를 평천하 천하를 그럼 뭐로 할까요? 그 한 가지 사상은 뭐로 갈 거야? 그 중심점은 뭐야? 그게 사람마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겠지. 리더는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리더는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없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요. 있으면 평범해지지 않아요. 있으면 평범해지지 않아요. 있으면 평범함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게 제왕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져버리는 순간 평범해질 수가 없어요. 그 실천 속에. 왜냐하면 중심이 선 사람들 주위로 세상은 모이니까. 그럼 내가 평범해지고 싶어도 평범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왕학을 배우는 건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라는 건 지금 시대에 와서는 리더 필독서가 되죠. 제왕학이기 때문에 리더 필독서가 되고 서양에서는 이제 우리 이 동양권에서는 이런 한비자와 같은 제자 백가의 사상이 이제 제왕학 리더의 그게 된다면 그 당시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가 시즌 2 때 했던 키루스의 교육 이런 책들이 바로 제왕학의 목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어떤 이런 학설들이 나왔고 그리고 춘추 시대 때 뭐 공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가가 있었고 그러면 그와 완전 또 다른 한 무리로 야 잘 뚝갑해야 잘 살지. 그 사람은 바로 손자. 이름은 손무. 성은 손, 이름은 무. 손무. 손무니까 손자. 손자는 무슨가? 법가예요? 병가. 병사. 병법. 그래서 병가. 그리고 법가로 한비자가 나옵니다. 근데 한비자는 전국시대 한참 뒤에요. 뒤에. 기원전 220년 그때니까 이때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춘추라는 거는 그때 당시 공자가 이제 그 춘추란 책을 써요. 그래서 그때 시기를 춘추라는 이름을 따온 거고 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는 전국책이라는 게 그때 또 나와. 요때쯤 후대. 그래서 전국책에 전국을 딴 거야. 그래서 그 책들이 나왔던 시기를 따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합쳐서 이 기간에 혼란한 걸 다 합치면 춘추 전국 시대가 되고 춘추 시대 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을 이제 춘추 5패
뭐 오나라와 월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5월 동주.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다. 원수지간이 같은 배를 타는 5월 동주라는 얘기 같은 거. 그게 이제 춘추 시대가 되고 전국 시대는 전국 칠웅. 전국 시대 때는 7개의 나라가 이제 영웅적인 나라가 나오는 거죠. 진나라, 초나라, 위나라, 한나라,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이렇게 전국 칠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전국 칠웅에서 바로 진. 대빵. 진이 이제 통일을 하고. 통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게 바로 한비자의 아주 권력의 기술이다. 권력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책에 보면 그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역사서 사기에 보면 이 사기 열전편에 한비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죠. 한비자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그 한비자 이야기는 노자 한비자 열전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노자 한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그러면 제자 백가 중에 들어본 학설이 우리 저기 상고님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 유교 들어봤어요. 유가 들어봤고 네, 또 유교. 아까 했잖아. 손자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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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자의 병가. 병가. 요 정도는 들어봤고. 네. 혹시 그러면 도덕경이라는 책은 알아요? 도덕경.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도덕경은 누가 쓴 책인가? 번님. 노자. 노자. 노자는 도덕경을 썼고 노자는 가로 치면 도가. 도 길도자. 우리가 도가. 도가에 속한단 말이야. 그런데 왜 노자와 한비자를 한 챕터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궁금해. 사마천이 둘이 뭐 설전이 있었나? 설전이 있을 시대가 아니야. 500년 차이가 난다. 뭐 부딪혔나? 부딪힌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챕터로 묶으면 사마천 입장에서는 한 계열이라고 본 거야. 뭔가 관통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법가가 도가랑요? 그래요? 사마천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도가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도가는 무의자연. 무의자연. 네. 야. 장자. 똑똑하네. 장자. 호접지몽 호접지몽. 똑똑하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뭐. 자연과 하나가 저는 된다.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느낌 자체가 약간 근데 그렇다. 법가랑 하나로 묶었다고요? 그게 좀 신기하네. 노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의견들이 다를 수 있지만 노자도 제왕하기 좀. 예. 그죠? 그 시대 때 이걸 문자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러면 문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봐야 되잖아. 그 시대 문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리더들이다. 조선 시대에도 글자를 아는 게 양반 아니야. 그치, 한자를 그렇죠. 아는 양반. 그런데 이거는 심지어 2,500년 전인데 2,500년 전에도 글자를 아는 리더가 봐야 되는 책인데 그럼 그 리더에게 왜 무의자연이라고 했을까? 다스리는 방법이구나. 그렇지. 무의자연으로. 그렇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다스려라. 뭐 이런 무의자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면 내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뭐 자연주의 밥상 뭐 자담치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하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자연주의 식단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 자연주의가 아니라고.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인이고 막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사람의 본성에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품은 그 느낌.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가 옛날에는 상신하심이라 그래서 한자가 보면 임산부가 이렇게 있고 임산부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서 이 아이를 가진 엄마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인이다 그랬단 말이지. 그런 사랑이다. 공자가 말한 넌 인하구나. 넌 인하지 못하구나. 진정한 인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게 그 사랑이란 말이야. 인류의 완전 이건 진짜 참 사랑인 거야. 사람 간에. 네 안에 인이 있는데 욕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느냐. 네가 화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네 안에 있는 진정한 인을 괴롭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상대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키지 마라. 음. 네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건 상대에게 시키지 마라. 라고 논어에 나오는 말이 그게 바로 인의 정신이거든. 그 인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했을 때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상대에게도 시키지 마라. 라고 공자가 말했잖아. 그게 실천법이란 말이야 이게. 네. 네. 그러면 그게 리더한테 하는 말이야. 리더들에게. 야, 너 전쟁하기 싫지? 너 나가서 전쟁 나가서 너 화살바지 하기 싫잖아. 근데 왜 백성복은 하라 그래? 그게 네가 진정한 인한 사람이야? 인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인하지 못하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백성이 따르는 자가 진정한 리더다. 그러니 리더란 이러한 인을 키워야 한다.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공자의 이 사상이 어때? 좋다.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춘추전국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이게 잘 먹히겠어? 내가 인해 옆에 나라와 우리나라가 경쟁 관계인데 나는 인하게 얘기해. 우리 전쟁하자 그러니까 야 나도 전쟁하기 싫은데 너도 전쟁하고 싶어? 나 전쟁 준비 안 할 테니까 니도 하지 마. 그게 되겠냐고. 근데 얘들은 밤에 우리를 쳐들어와.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유교가 안 먹힌단 말이야. 이 혼란한 시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대충 이게 이게 유교가 이런 거구나 느낌 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자의 도가는 뭐겠어? 그런 거 보지 말고 자연의 시류대로 가라 이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자에게 있어서 논어라는 책이 있었다면 노자에게 있어서는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단 말이지. 네. 일단 그 정도는 알아듣겠죠. 네. 근데 도덕경이란 거는 도경이라는 거와 덕경이라는 그렇지. 두 가지 책인데 합쳐서 도덕경이라고 그래. 네. 근데 도가 앞에 있잖아. 네. 근데 옛날에 그 중국의 옛날 한나라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나온 노자의 도덕경 책이 나온 거야. 근데 거기는 덕도경으로 나온 거야. 덕이 먼저였다. 덕이 먼저였지. 덕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참 인덕 있어. 참 사람이 덕을 많이 베풀었어. 라는 거가 덕이 어떤 느낌이냐면 실천해야 나오는 거야. 행동해야 나오는 게 덕이야. 그러니까 덕이라는 거는 실천을 말해. 덕을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덕을 많이 쌓아갖고 지금 이래 뭐 보상 받는갑다 하는 그렇지, 그 덕. 그렇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쉽게 생각하자고. 그거는 실행을 말한다고. 넌 참 도를 알아. 야, 넌 참 도를 알아. 너 저번에 사람 대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참 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도는 뭘까? 도를 아십니까? 고급진 방송이야. 이론을 말해. 네. 쉽게 말하면. 이론과 실천이다. 이론과 실천인데 우린 지금 이론과 실천이라고 생각하잖아. 네. 도덕경으로 알고 도덕경. 있어. 근데 옛날에는 덕도경이었다니까. 실천과 이론이다. 실천이 먼저야. 이론보다 실천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음. 그게 노자의 사상 중에 덕이 먼저 와야 돼. 야 먼저 실천부터 해야 돼. 야 먼저 행위부터 해야 돼. 어떻게 다스릴까? 야 일단 이거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실천학적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왜 이 노자와 한비자가 연결되냐면 무의자연이라 그랬잖아. 네.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다.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거거든. 함이 없음으로 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하지 않는 것도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 난 하지 않는다를 선택해서 한 거잖아. 하지 않음으로써 한다. 하지 않음으로써 한다. 그게 법가라는 게 잘 봐. 법가가 뭐겠어? 우리가 지금 시대로 느껴보자고. 우리가 한비자까지 들어갈 것도 없어. 지금 시대로 한번 느껴보자고. 법가는 영어로 얘기하면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잘 만들어진 시스템.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고 교통법규를 모두 따른다면 경찰이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죠. 그죠? 네. 이 나라가 어떤 법가가 주장하는 그 법가의 시스템대로 잘 만들어진다면 왕이 선악에 대한 어떤 것과 다스림이라는 것에 있어 가지고 뭘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네. 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지. 네. 내가 왕이 뭘 하려고 안 해도 이 나라가 잘 굴러간다. 하지 않는데도 이 나라가 잘 돌아가. 뭐로? 법으로. 그러면 노자가 말한 하지 않음으로 한다와 잘 만들어진 법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는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네. 그러면
무위자연이라는 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주의 밥상이 아니라 뭐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계곡에서 숨 쉬고 뭐 명상하고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느낌에서 좀 탈피해야 돼. 노자는 오케이. 계곡에서 숨 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어쨌든 그럼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위자연이야. 네가 억지로 뭘 비틀려고 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를 잘 만들게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타고난 본성대로 잘 하게 해주려면 예를 들어 지금 어때? 우리가 지금 내가 천성이 되게 조용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해. 천성이 막 빨빨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도 찍고 뭐 하는 거 좋아해. 천성이 막 남들 앞에 가가지고 막 재밌게 하고 막 하는 거 좋아해. 이 천성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나 국가가 되면 돼 안 돼? 돼요. 되죠. 노자가 말한 건 그거야. 천성대로. 천성대로 타고난 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도다. 그렇게 도다.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자는 저래 해야 되고 이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역사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너희 집안 사람들은 다 역사 책을 써야 돼. 너희는 무인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다 장군이 돼야 돼. 무인 집안에 태어났는데 얘가 글 공부 좋아하면 어떡해. 그런 혼란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 사람은 타고난 본성대로 살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 모든 백성들이 근데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타고난 본성과 어울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가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좋은 거면 그렇게 네가 다스려. 노사 도덕경을 그 관점으로 보면 아 리더는 이걸 알고 이렇게 다스려야겠구나. 의 개념이 생기겠지. 그리고 그거를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내 개인에게 접목시켜 보는 거지.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 아름다운 게 추한 것일 수 있다. 그렇지. 하지만 추함은 또 아름다움일 수 있다. 그거 노자에 나오는 말이잖아. 그죠? 그때 얘기했던 게 뭘까? 노자가 했던 말. 야 한쪽으로만 보지 마. 너 한쪽으로만 보고 판단해서 리더가 돼버리는 순간 끝장난다 너. 그걸 리더 입장에서 보면 그 책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 관점에서 보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바라봐. 세상은 한 가지 생각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상선약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돈은 뭐다? 물과 같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느냐. 리더 된 놈이 시건방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최고라 그러고 내가 힘 제일 세다 그러고 내가 싸움 잘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정치하다가 끝장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위자연으로 해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각자의 천성이 드러날 수 있게 다스려라. 그런데 그 느낌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법가가 시스템 잘 만들면 되지 않아? 그렇다면 노자 한비자가 하나로 엮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사마천이 노자 한비자 열전을 한 군데로 묶은 이유는 한비자의 이 노자적 계열, 그러니까 법가라는 개념이 이 도가적 개념의 연결성이 있다고 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요게 사마천의 한 파트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한비자의 스승이 누구냐? 누구예요? 모릅니다. 순자. 순자예요? 네. 순자가 누구냐? 맹자와 순자. 유교. 그렇죠. 유가의 최고 어른이죠. 순자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바로 알 수 있게 해줄게. 그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설 중에 하나가 성선설이죠. 네.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학설? 성학설 있죠. 네. 성선설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죠? 맹자. 성학설은 순자. 성학설 들어봤죠? 네. 그 순자. 그 순자의 제자가 한비자. 저는 성학설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맞아. 성학설을 믿게 되면 성학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디 악하다. 악하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악이란 말은 없어. 그러니까 노자에서도 보면 나오잖아. 선의 반대말이 뭐라고 나와? 불선. 불선. 선하지 아니하다. 선의 반대말을 악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미워할 오자란 말이야. 그렇지. 이건 미워할 오자. 그러니까 악하다가 아니라
나무로 비유하면 고든 나무도 있지만 휜 나무도 있다고. 네. 이 휜 걸 얘기해. 휜 걸. 사람이 휘면 좋아 싫어. 근데 사람의 마음이 휠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휠 수 있는데 휘면 싫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잡으려고 대목을 딱 세워서 끈으로 딱 묶죠. 휜 부분을. 네. 그래서 바르게 한다고. 그럼 대목을 대고 끈을 딱 묶어서 바르게 하는 그게 뭐라고? 한비자는 그게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이 잘 서면 어떻게 된다? 무의자연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이게 법가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기 전에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개념잡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막 중추전국 시대 한비자 막 이런 얘기를 안 들어가고 지금 이 파트를 먼저 하는 게 우리 두 분과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내가 바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전부 다 벙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사전 지식이지. 좋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한비자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예. 대충 느낌이 오죠. 한비자 이런 사람이고 말을 좀 떠듬었다. 근데 문장은 너무 좋았다. 신형한테 죽었다. 한비자 들어가기 위한 프롤로그. 지금 오늘은 프롤로그네요. 그렇죠, 프롤로그. 대충 요 정도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이해했습니다. 기원전 220년 정도 때니까 뭐 지금으로 쳐도 거의 한 2200년 전이죠. 2200년 전의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이때 고조선 때였다. 우리나라 이때 고조선이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방송할 때마다 아쉽다 그러죠. 중국의 제자 백가가 이때 우리나라 고조선 때 있었다면 고조선에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역사서가 없어. 왜 없지? 남아 있는 게 없어. 어디에 뭐가 파묻혔을지 모르겠어. 아니 없지 않았을까요 진짜? 분명히 대학자들도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으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유지됐겠지. 그렇죠. 나라의 시스템이. 사상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유지돼? 그죠? 하나로 묶어줄 게 있었으니까 유지가 된 거니까. 있었죠. 우리가 신라라는 나라를 볼 때 가장 큰 사상을 뭐로 봅니까? 풍요도라고 보지 않습니까? 풍요 사상이라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고려라는 나라는 뭐가 유지시켰습니까? 고려? 핵심적으로 불교 국가 아닙니까? 불교 국가. 조선은 유교.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중심적인 사상이란 건 항상 있는 거지. 중심지 국교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적으로 뭐 유교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교의 경전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고조선이라고 없었겠어? 뭐 아무나 갖다 썼어? 뭐 우가가 정치했겠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제국이었다고 다들. 그리고 이런 제자 백과 같은 사상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네.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뭐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아쉬운 거죠.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강단사학, 강단이란 말은 강단이니까 대학교 뭐 이런 강단, 교과서로 배우는 강단사학과 뭐 비주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서는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하면서 그건 진짜다 아니다 막 싸움이 많은데 저는 강단이든 아니든 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강단사학에서 가장 저거는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단고기라든가. 환단고기. 그런 환단고기엔 다 나오잖아요. 고조선에 관한 이런 것들이. 그걸 뭐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저는 안 믿으면 어때? 안 믿어도 좀 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을 수 있네.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한 이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걸 검증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다 아니다도 찾으면 좋겠어. 너무 없다 하고 중국은 있는데 왜 우리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뭐 이렇게 한비자와 같은 중국의 고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사상을 배우면서 충분히 이런 지식을 쌓아가서 우리가 보는 눈을 좀 높여놔야 돼. 진짜 우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비자도 참 재밌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비자의 법가라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 이제 법가 사상을 통해서 한번 한비자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고 한비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 예를 들어 제가 뭐 이게 논어를 한다 이러면 논어를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비자 한다고 제가 한비자 그 경전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비자라는 사람과 한비자라는 책, 법가 사상, 한비자가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비자라는 책 이름도 한비자예요. 한비자라는 법가 사상도 한번 알아보고 야 이래서 진시황제가 엄청 탐을 냈구나. 이래서 이 사상으로
나라가 통일될 수 있구나 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재밌게 알아가 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롤로그 끝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재밌었습니다. 들어가지 알게 많았네. 알게 많았네. 그러니까 상무님도 보니까 다 들어는 본 얘기야. 들어는 본 얘기고 뭔지는 알아. 나 성악설 아는데? 다 알아. 모르지 않아. 노자 알아. 막 다 알아. 그런데 이게 쭉 연결해서 뭔지 진짜 몰랐던 거지.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저희 이제 시즌 3 하는 동안 제 생각에 상고님 엄청 많이 알게 될 거다. 우리 번님 처음 시작할 때 이랬다. 지금 아까 많은 척 하는 건 보이잖아. 자연주의 밥상 막 얘기하잖아. 친환경 친환경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대충 알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한비자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한비자와 관련된 프롤로그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죠. 재밌었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